네, 이번 태풍 링링은 북한 황해도 부근에 상륙한 뒤 빠른 속도로 북한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겠지만 태풍 반경이 워낙 커 밤까지 중북부 지방은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팀 김진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태풍 링링이 북한에 상륙했다 그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황해도 해주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네. 시각은 오늘 오후 2시 반에 상륙했고요. 예. 상륙하기 전에는 시속 42km, 44km 속도로 지금 북진을 하고 있었는데 예. 상륙한 이후에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시속 50km 정도의 속도로 이동을 하고 네. 있거든요. 오후 2시 반에 상륙을 해서 시속 50km 정도의 속도로 북한 지역을 관통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거의 평양 부근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세력은 상륙하면 굉장히 약해집니다. 해상으로 올라오면서 그렇게 약해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육상에 상륙하고 난 뒤에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급격히 약화되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중형급의 강한 태풍으로 상륙을 했는데 현재 기상청이 태풍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크기는 약간 소형급으로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강도도 강한 세력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중간이나 약한 태풍으로 변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북진 속도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제주도는 진작에 특보가 해제가 됐었고 그 밖에 많은 지역들이 또 해제가 된 상황이죠. 그렇죠. 태풍이 북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하고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해주에 상륙한 뒤에 북진을 하면서 이미 제주도와 남해안까지는 다 대부분 해제됐고요. 예. 남부지방까지도 지금 태풍특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강풍주의보만 좀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예. 하지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여전히 태풍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 18시 정도인데 지금 태풍의 위력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위치를 본다면 태풍의 반경이 여전히 넓긴 합니다. 예. 따라서 가장 늦게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지역은 서울, 경기와 강원도겠죠. 아, 예. 그래서 아직까지 태풍 경보와 주의보를 남겨놓긴 했는데 지금 바깥을 보면 바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예. 또 비도 거의 대부분 약해진 상태고 내린다고 해도 아주 강한 비가 내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태풍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태풍 영향권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 뒤라면 서울, 경기, 강원도 지역의 태풍특보도 해제되거나 다른 특보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 앞에 현장 중계를 봐도 바람이 조금 그렇죠. 약해지고 예. 있던 게 눈으로 확인이 됐었는데요. 한두 시간 정도 뒤면 바람이 더 약해질 걸로 보셨는데 그러면 강풍 이 자체는 언제까지 계속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 강풍이라는 게 기준이 좀 있습니다. 피해가 날 예. 정도의 강풍이겠느냐, 아니면 평소보다는 강한데 피해가 나지는 않을 정도의 강풍이냐가 예. 중요한 건데 피해가 날 수 있을 정도의 강풍은 앞으로 1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시 정도니까 19시, 20시 되기 전까지는 네. 아무래도 이제 피해가 나려면 적어도 초속 15m 이상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근데 태풍이 우리나라에서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으면 그 영향권에서 급격히 빨리 예. 벗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매 시간마다 강풍이 초속 10m 정도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지금이 초속 20에서 25m가 불고 있다면 1시간 정도 지나면 초속 15m, 그리고 2시간이 지나면 초속 10m 아래로 떨어집니다. 초속 10m 아래라도 밤이면 평소보다는 강한 거긴 하지만 예. 피해가 날 수 있을 정도,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바람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가 가장 경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강풍 때문에 이미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한 그렇죠.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은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번 태풍 위력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많이 오지 않았지만 이번에 풍속 최고 속도가 초속 54.4m까지 올라갔었죠. 그렇죠. 초속 50m를 넘었습니다. 우선은 이전까지는 전남 신안 가거도에서 52.5m가 최고 예. 기록이 됐었는데 예. 기상청이 오후 늦게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뭐냐면 전남 흑산도에서 통신선이 아마 끊어졌는 모양입니다. 굉장히 강한 바람 때문에 예. 통신선이 끊어졌는데 그걸 복구를 해서 흑산도에서 들어온 기록을 보니까 초속 54.4m가 기록이 됐습니다. 초속 54.4m라면 역대 우리나라에 기록된 강풍 가운데 5위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강력한 바람이 이번에 불었고 이 태풍으로 인해서 제주도와 전남 지역 해안가 쪽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예. 상황으로 알 수 있습니다. 태풍 바람을 보시면 흑산도와 가거도는 50m가 넘었고요. 그 예. 외 해안 지역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도 산간 지역으로는 초속 40m 가까운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날 수밖에 없었고 인명피해까지도 발생한 겁니다.
그 초속 50m 넘는다 그러면은 이 강도가 정확하게 와닿지가 그렇죠. 않는데 그 어느 정도 강도를 말하는 거죠? 우선 초속 35m를 기준으로 하면요. 예. 달리는 기차가 탈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기차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옆방향으로 강한 바람이 초속 35m 정도의 바람이 분다면 밀려서 탈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입니다. 35m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이상이 된다면 보통 사람이 날아가거나 나무가 뿌리째 뽑힐 수 있을 정도 의 위력이 되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가장 강한 바람이 태풍 매미 때 초속 60m였습니다. 아. 초속 60m라면 철 구조물이 휘어질 수 있는 정도의 위력입니다. 예. 사실 초속 50m도 시속으로 바꿔보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80km/h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속 네. 180km. 미국 같은 경우 대부분 시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허리케인 같은 경우에 시속 300km를 넘으면 역대급 또는 괴물이라는 별칭이 예. 있습니다. 200km 정도만 돼도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 초속 160에서 180km 정도라면 어느 정도로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왔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강한 바람이 우리나라에 기록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정도죠. 예. 굉장히 심한 태풍이었고 천만다행인 게 이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상륙을 했다면 예. 지금보다도 훨씬 강한 더 많은 피해가 날 수밖에 예. 없었는데 그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강력한 태풍들이랑 비교가 많이 되는데 2012년에 볼라벤이나 2010년에 곰파스 이런 것들 얘기가 거론이 되는데요. 이번 태풍이랑 비슷한 경로가 어떤 게 있었고 또 그때 피해는 어땠습니까? 볼라벤도 서해로 올라왔습니다만은 이 예. 진로에 대해서 약간 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예. 볼라벤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예. 이번 태풍과 비슷한 링링과 비슷한 태풍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2010년도 그러니까 9년 전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태풍 곰파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00년도에 뿌라비룬이 있거든요. 볼라벤과 그 곰파스와 뿌라비룬 모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입니다. 서해로 올라온 태풍인데 진로도가 보이죠? 예. 예. 태풍 링링은 아 비슷하군요. 거의 비슷한데 곰파스는 링링과 다른 점은 수도권을 강타를 했습니다. 링링보다 약화된 상태에서 수도권을 강타했는데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예. 태풍 뿌라비루는 2000년도에 조금 더 서쪽으로 우리나라를 통과했습니다만은 예. 이때 이번 링링보다 훨씬 강력한 초속 58.3m의 폭풍이 관측이 됐습니다. 예. 역대 2위 기록. 예. 네. 네, 20시 그러니까 앞으로 2시간 후까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들에 특히 주의를 하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태풍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역은 태풍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입니다. 서해 예. 중부 해상과 서울,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 지역입니다. 이 예. 지역에는 아직까지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고 바람이 매 시간 약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순간적인 돌풍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초속 10m, 15m만 정도 시설물 피해가 날 수 있고요. 또 이미 많은 비와 또 바람이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시설물이 약해진 상태에서 순간적인 돌풍이 분다면 또 다른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예. 시설물 피해가 나거나 간판이 이런 시설물 피해가 나면서 2차적으로 인명 피해까지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까지는 이 태풍에 대한 경계 그리고 바람에 대한 경계를 특히 예.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지금 내륙으로 지금 상륙을 하면서 태풍이 좀 약해지고 소형급이다 이런 말씀도 살짝 해주셨는데요. 근데 지금 북한도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북한 쪽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미 긴장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해주 부근에 상륙했을 때 강도가 크기는 중형급이었고요. 예. 강도가 강한 태풍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태풍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해도 예. 소형급, 중형급으로 상륙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아, 또 강도도 예. 강한 보단 중간급 정도로 낮춰진 상태에서 상륙을 예. 합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은 황해도 해주에 상륙하는 순간 중형급의 강한 태풍이었거든요. 내륙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급격히 약해지긴 하겠지만 많은 비구름과 강풍을 동반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륙을 관통한다면 피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례적인 강도로 상륙했다. 이례적인 강도로 이례적으로 북한 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예. 북한 지역은 우리보다는 아마 그 강풍이 이런 태풍에 대한 대비가 좀 예. 덜할 거로 보여지는 네. 지역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났을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전히 비슷한 류의 태풍이 또 올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번 링링은 다행히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지 않고 북한에 상륙한 상태에서 지나갔습니다. 예. 그렇지만 중형급 매우 강한 태풍의 위력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서해안 지역, 제주도까지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거든요. 피해 집계가 끝나면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났고 그 피해 액수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태풍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모델들을 보면 아직까지 태풍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예. 추석이 지난 뒤에 굉장히 강한 태풍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모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최근 들어선 10월 초까지는 가을 태풍이 계속해서 발생해서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예. 많아졌거든요. 예. 이번에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 분명히 있고요. 10월 초까지는 최소한 한 개 정도의 태풍은 우리나라 근처까지 올라와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도가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끝까지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팀 김진두 기자와 함께 태풍 닝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